경제를 망치는 진짜 임포스터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손에 임포스터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티리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어몽어스라는 게임으로 Q&A의 오프닝을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누가 임포스터인지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여러분이 구글 설문지에 작성한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경제 수업 4차시 중 가장 좋았던 수업은 무엇인가요? 자, 5단원도 다른 단원과 마찬가지로 총 4차시의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그중 여러분이 가장 좋아해준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백수들은 다 지 탓인 줄 알아요. 실업에 관한 수업을 가장 좋아한다고 투표를 해줬네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적었어요. 실업이 본인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딸기를 그리는 것 자체가 재밌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해준 친구도 있었네요. 그 다음으로는 굶주린 억만장자,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수업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굶주린 억만장자라는 단어가 강렬하기도 했고, 실제 짐바브웨에서 일어났던 사례를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 여러분이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제 수업은 좀 많이 어려웠죠? 수업에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이번 강의에서 외채상환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채는 빚을 의미합니다. 즉 외채라는 글자의 채도 빚을 의미합니다. 외채라는 말은 외국으로부터 진 빚을 의미합니다. 상환은 갚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연결해보자면은 외채, 상환, 외국으로부터 빌린 빚을 갚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외채 상환을 할 때는 외국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니까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환율은 상승하게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빚을 질 때, 그러니까 외채를 도입할 때는 한국 돈이 아닌 외국 돈의 형태로 돈을 빌리겠죠. 그래서 외국 돈에 대한 공급이 증가함으로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외채를 상환할 때는 환율이 상승하고 외채를 도입할 때는 환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안 되면은 일시정지 해놓고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물가를 나라에서 강제로 동결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건 불가능한가요? 일단 물가 자체를 강제로 동결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니까요. 갑자기 정부에서 야, 오늘부터 물건 가격 내가 정하는 대로만 팔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물가 자체를 동결시키진 못하지만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간접적으로 물가를 조절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 89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물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물가는 물건의 가격을 줄임말입니다. 더 길게 설명해보자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값,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생각해봅시다.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10,000원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예전과 달리 5,000원으로 짜장면을 못 사 먹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반면 짜장면의 가치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짜장면의 가치는 오른 거예요. 5,000원짜리 2장이 있어야 짜장면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가 관련해서는 한 문장만 딱 외워두면 돼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는 상승한다. 선생님이 물가 상승이 대표적인 예로 짐바브웨를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짐바브웨만큼이나 심각한 물가 상승을 보여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예요. 이 영상 끝난 다음엔 베네수엘라에 대한 뉴스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할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등교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카우트해요. 카웃 곧 할 겁니다. 한 개 단어만 더 공부한 다음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센스 있는 문제 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사회 문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예시 학습지, 문제 유형 같은 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잘 안 풀어줬더라고요. 수업 마지막에 가볍게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문제 감각도 익혀줄 예정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빅맥 먹고 싶다. 코로나 대신 메로나. 진짜 맛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포스터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포스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요. 과연 임포스터를 잘 골라냈을까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한번 뚜껑을 열어볼까요? 뭐요? 아니, 이거 왜 날 찍냐고.